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현재 튀르키예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에서는 수많은 문명이 교차해 왔습니다. 중세 유럽 국가들이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확장으로 인한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역사가 담긴 유적 중 하나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성당입니다. 원래는 성당이었지만 이후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면서 가톨릭과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인데요. 튀르키예가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논란도 많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문명해보고 튀르키예 문화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현지 시각 1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60일간의 새 휴전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타르와 이집트가 최종안을 전달할 거라면서 하마스가 중동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7일 회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가자지구 휴전 논의가 더 깊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표결 결과 찬반 의견이 50표로 똑같이 나오면서 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 처리됐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등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위기 상황을 2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약 3년 만에 통화인데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선 견해차만 확인했지만 중동 문제는 정치와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데도 마크롱 대통령이 대화에 나선 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무기 비축량이 너무 줄었다는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방공 미사일과 정밀 탄약의 선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 셈인데요. 폴리티코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몇 개월 더 지원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기 오염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의 연구 결과 대기 오염 물질에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심부전 전조가 될 수 있는 심근 섬유화를 유발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여성과 흡연자, 고혈압 환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장기적인 대기오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 네, 그들은 일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네. 8일까지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 오늘 새벽에 또다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 많은 나라들의 상호 관세율 등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본이 지금 협상 과정에서 매우 터프한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총리도 좋아하지만 일본이 미국에서 3, 40년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나머지 지금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 과정이. 자, 네. 특히 마음이 안 드는 점 쌀 수입 문제입니다. 일본이 지금 쌀이 부족하다는데도 네.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 수백만 대의 차를 미국에 팔면서도 지난 10년간 미국이 차 한 대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대미 관세율은 30%나 3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초에 4월에 발표됐던 상호 관세율에서 일본에 매겨진 관세율은 24%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더 상향할 수 있다는 뜻을 오늘 나타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던가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충분히 일본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비관세 장벽 우리나라에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13만여 톤에 대해서는 5%, 이것을 초과하면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상호 관세율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한국이 미국산 쌀에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빼고 뒷얘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쌀 시장 전면 개방해라 이런 압박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이런 걸 언급하면서 농업 부문 비관세 장벽을 완전 철폐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미국 제약협회도 지난달 27일에 미국산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를 꼽았는데 거기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9개국하고 유럽연합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약값 정책을 좀 개선해 주세요 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인도랑 무역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합의하게 될 것이다. 기존과는 다른 종류의 합의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마도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낮은 관세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일본 이야기였지만 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되는 상황이었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듣던 중 반가운 소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또 한 얘기인데요. 그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법안이 1일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주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죠. 상원이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를 했고요. 공화당에서도 줄곧 반대해왔던 3명이 또다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50이 나오니까 캐스팅 보트를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이 네. 발의를 해서 51대 50으로 지금 이겨서 간신히 통과가 된 건데요. 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전까지 자기가 서명까지 마치길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집권이기의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가 담긴 법안입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10조 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4조 5천억 달러군요. 그리고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이민자 구금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국경 관련 예산에도 우리 돈으로 475조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원책인 푸드스탬프와 관련된 복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상원에서 논의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다시 하원에 돌아가서 표결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원이 미국 시간으로 2일자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하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 8석이 공화당이 많습니다. 그래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그 주별로 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을 감축한다던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부채 증가 우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 의회 예산국이 한번 추산을 해봤어요.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2034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추가로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조 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이제 하원 표결 기다리고 네. 7월 4일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될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태평양을 먼저 건널 자 누구인가? 지금 누가 먼저 건너느냐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상이 먼저 상대국을 방문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인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월 3일에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 또 열병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한다면 위태로운 무역전쟁 휴전 국면에서 외교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집권 2기를 시작했는데 아직 미중 정상이 직접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생일이 있었던 6월에 생일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 건너 갔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한 차례 공개적으로 통화만 했는데 네. 이때 전화하면서 두 정상이 서로 우리나라에 오라고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누가 먼저 갈 것인가가 그러니까요. 일단 관건이죠. 미국이 시 주석에게 9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니까 방문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리창 총리가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달 30일자로 일본 교도통신이 그러면 중국 정부가 9월 전승절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지금 네. 다시 미중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는 일단 현재로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지금 당선인 신분 시절에도 이례적으로 시 주석과 통화를 했었고 그렇죠. 중국에 간다는 얘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 간 정상회담이 통상 한 차례씩 상대 국가를 이제 교차적으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관례를 보면 시 주석이 2023년 11월에 미국에 갔었고 네. 그 이후에 양국 정상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미국 정상이 중국에 갈 차례가 됐긴 합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9월에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 네.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왜냐하면 네. 그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이때 미중 정상이 다 지금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자회의니까 미중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이 무역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국에 미리 갔다가 9월에 얘기를 좀 만나고. 하고 예. 10월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네. 시 주석도 미국 갔을 때 성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예우를 해주고 체면을 세워주면서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지금 문제는 푸틴 대통령은 이 9월에 중국에 가는 게 확정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푸틴 대통령이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면 그 미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 정부 안에서 대중 강경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 등은 가지 말라고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미국 또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중국에 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7월이 됐으니까 6월에 이제 물 건너가고 네. 9월에 어떻게 네, 될지 네. 만날 수 있을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하죠.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네. 아마 태국의 탁신가가 지금 이걸 좀 뼈저리게 그러니까요. 새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이 소식 전에 그러니까요.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위기를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결국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이 자국군 사령관을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에게 험담한
부정한 사실이 알려진 걸로 인해서 총리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태국의 헌법재판소가 1일자로 이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펜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도 내각에 남아서 국정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펜통탄 총리 지지율이 3월까지만 해도 30%를 넘었다가 9.2%까지 추락을 했잖아요. 10%도 안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지금 직무도 정지가 됐습니다. 지금 군부 세력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에 집권한 뒤에 20년 넘게 군부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탁신 전 총리도 별개로 왕실 모독죄 재판을 이번 달부터 받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과 2015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왕실 비판성 발언을 한 게 왕실 모독죄에 해당한다라면서 태국 검찰이 작년 6월에 탁신 전 총리를 기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취임을 작년 8월에 하면서 이 재판이 올해 7월로 미뤄진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더 미루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번에 딸이 직무가 정지됐으니까요. 자, 왕실 모독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신 전 총리가 태국으로 돌아오면서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특혜가 아니냐, 부적절했다라는 청원에 대한 심리도 게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법 판단이 내려지면 복역을 법원이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신가가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태국 전국이 또다시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네. 것. 큰 교훈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아침 운동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30일부터 영국에서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에 하나인 윈블던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유럽이 폭염인데 너무 더운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있어요. 대회 기간 동안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첫날부터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관중이 탈진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대회에 참가한 에바리스 선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경기하는 건 처음이다. 다리에 무리가 많이 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휴식 시간에도 여전히 상당한 생리적 스트레스에 놓일 수 있다. 고온은 신체적 지구력과 인지 기능을 다 떨어뜨릴 수 있고 위험한 수준으로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40도에 가깝잖아요.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데 네. 내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맞아요. 북중미 월드컵.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년 월드컵 경기 일부가 배정된 시간을 보니까 유럽의 황금 시간대에 방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정오나 미국 오후 3시에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가장 더운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결승전만이라도 아침 네. 시간대로 옮겨서 9시에 개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미 지난달에 미국에서 지난달부터 2025 FIFA 클럽 월드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미 지금 폭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똑같은 시기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시원한 시간대로 경기 시작 시간을 옮겨야 된다.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 관중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시간도 좀 종전의 시간보다 연장을 해서 20분으로 늘려야 되는 게 좀 충분하게 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이제 32도를 넘어설 때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좀 장시간 경기가 네.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 심판, 네. 관중 모두 너무 힘들죠. 근데 그렇다고 우산을 쓰고 앉아 있으면 뒷관중의 시야를 방해하니까 그렇죠. 또 그럴 그것도 수도 힘들어서 없는 거고요. 윈블던 경기 보면 정말 모자도 안 쓰고 땡볕에 앉아 계시는 관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이혼 성수기. 여름이랍니다. 네, 아, 전 그래요? 세계에서 너무 더워서. 네, 여름철이 이혼 성수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이혼 지원 애플리케이션 스플릿업이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202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 동안 이혼 변호사 검색량이 최근 3개월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증가율이 거의 5,000%에 달했어요. 500%가 아니라 5,000%입니다.
합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이혼 변호사 검색 수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기존에는 연말연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혼율이 그때 높아졌대요. 가족들이 새해 좀 초에 모였다가 모여 있으니까 그때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안 했어야 됐는데 네. 하면 이제 그래서 이혼 싸우게 신청을 새해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름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절 변화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햇빛이 많아지는 여름에 뇌 화학 변화로 인해서 감정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그래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여름이군요. 네, 또 여름 방학이 변수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학을 맞으니까 이때 이혼하면 감정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충분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도 아이들이 좀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들도 업무가 조금 비교적 한산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 더 집중을 하게 돼서 여름철이 이혼 성수기가 됐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 이건 미국만 그러느냐? 네. 그게 아니고요.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업 측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여름에는 짜증이 조금 날 것도 크게 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참으려다가도 못 참게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폭염과 함께 폭증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네. 이렇게 영향을 그렇습니다.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네. 날이 더울 때 서로 좀 배려하도록 하지요. 에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보이스 투맨의 노래 On Bended Knee 함께 듣겠습니다. Darling, I can't explain. Where do we lose our way? Girl, it's driving me insane. And I know I just need one more chance to prove my love to you. And if you come back to me, I'll guarantee that I'll never let you go. Somebody tell me how to get things back the way they used to be. Oh God, give me no reason. I'm down on bended knee. I'll never walk again until you come back to me. I'm down on bended knee. So many nights I dream of you, holding my pillow tight. I know that I don't need to be alone. When you open up my eyes to face realit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오후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번째 피해자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잠정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줄줄이 각하됐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장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위원장에 사선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이 4.6% 오르는 등 식품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Here comes the sun.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튀르키예에서 오신 쿠벳 아이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아이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처음으로 온 게 2017년이고요. 오, 네, 네. 오래됐죠. 예. 그 2017년에 처음 오고 한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살다가 아, 튀르키예로 돌아가서 그리고 1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 2019년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 이후에 쭉 한국에 살았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지셨군요. 아, 진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가끔씩은 왜 무슨 매력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요. 진짜 저도 매일매일 더 새로운 매력을 아, 발견하고 그래요. 가장 처음으로 그 한국으로 이끌었던 건 어떤 거였나요? 솔직히 이거 너무 뭐 예상조차 못한 그런 건 아니지만 K-드라마랑 K-팝에 저도 역시 네. 네. 누구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 그때는 빅뱅이었던 빅뱅. 건데요. 아, 그 뭐 슈퍼주니어, 뭐 소녀시대, 네. 뭐 트윈이만 약간 딱 그 시대인데요. 네, 나이가 조금 아, 네, 맞아요. 계산이 네. 좀 계산이 되잖아요. 이 네. 질문을 하자마자 아, 바로 예, 예.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고 네, 맞아요. 오. 약간 맨 처음에 물론 그것 때문에만 온 게 아니지만요. 네. 왜냐면 그 한국에 대해서 좀 경제도 좋고 좀 뭔가 취업할 만한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아. 그러므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약간 네. K-팝 때문에 오직 온 게 아니고요. 네네. 물론 그거는 아니, 공부도 하셨어요. 저 네, 서울대에서 석사도 받으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과정은 물론 너무 힘드셨겠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네, 그 시기셨군요. 한 번도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본 적 없어요. 계속 아. 온라인으로 아, 하고 네네네. 시험만 그 교실에서 보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 네. 지금 뭐 많은 활동을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네. 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큰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유산 76곳을 완주한
첫 번째 외국인이 되셨어요. 그죠? 네. 신문에도 많이 나시고. 네, 저도 절대로 이렇게 신문에 와. 나거나 라디오 나오거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 예. 저한테도 너무 서프라이즈 같은 거죠. 저는 근데 이거 한국에 대해서 더 진짜 이분들은 진짜 자기 나라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도 진짜 진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을 사랑해 주는 걸 네.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계속 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알릴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기 오늘처럼 아유,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감사한 거죠. 예,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에 네. 참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네. 제가 이때까지 한국에 살면서 했던 것 중에서 예. 아마 탑3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신 거예요? 76곳. 솔직히 제가 볼 때 그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았었더라면 더 일찍 끝날 수 있었는데 60일 걸렸는데요. 60일이요. 2달 네, 정도에. 2달 정도는 걸렸는데요. 근데 네. 저는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더 즐기고 네. 더 오래오래 다녔으면 제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살짝 후회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빨리 끝나고 이렇게 좋음으로 이거 끝내는 외국인이 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제가 계속 그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홍보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 네, 그분들 네. 너무 친절하시고 계속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 꼭 만들어 주세요. 네. 추가적으로 꼭 만들어 주세요. 저 다녀올게요. 계속 예. 그 말을. 어디 가셨을까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너무 많아요. 약간 76곳 중에. 예. 진짜 너무 많아요. 강릉부터 목포, 경주, 안동 그 약간 그리고 밑에 그 뭐 해인사 뭐 그런 곳들도 많이 다녔고요. 와. 그리고 뭐 그 포천도 네. 가고 강화도도 가고요. 그러면 진짜 전국 방방 제주도도 네 가보고요. 다 다니셨네요. 네 맞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낙산사예요. 낙산사 너무 좋죠. 낙산사는 약간 너무 더 많이 홍보돼야 되고 네.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어디 가도 무슨 인터뷰를 해도 낙산사 왜냐면 낙산사라고 말을 할 때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 제가 볼 때 10명 중에서 8명은 낙산사? 약간 그런 어디지 거기?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어릴 때 가보고 네. 나이 들어서는 못 가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저도 튀르키예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못 다닌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낙산사에서. 모든 게 합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좀 이국적인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거기에 그 절벽 네. 절벽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사찰이며 그리고 또 거기에 16m짜리 던상도 있고요. 불상이 그리고 있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바다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앞에 그 네. 숲이 있잖아요. 너무 모든 거 합쳐져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낙산사가 진짜 좋았습니다. 정말 대장정을 네, 맞습니다. 마치셨는데요. 네. 자, 만약에 아이슈 씨가 튀르키예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네. 그러면 어디를 좀 프로그램에 넣으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카파도키아는 아, 약간 일단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물고 뭐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야소피아랑 아야소피아. 그 저도 뿔리오 너무 모스크 가고 싶어요. 예. 네, 아야소피아 너무 예쁘고요. 네. 뿔리오 모스크도 너무 예뻐요. 네, 여행 프로그램에서만 봤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긴 해요. 네, 그건 네. 좀 솔직히 입장료가 외국인한테는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국가 방문 캠페인 만들면 꼭 일단 입장료부터 좀 저렴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말씀해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한국에는 제가 방문 캠페인 그거 다닐 때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다닐 때 네. 서원이랑 사찰이 되게 약간 초월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랑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도 사원이 되게 많으니까 사원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좀 돌아다니면 뭔가 튀르키예는 이런 배경이구나 이런 거 네. 믿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면 그리고 네. 건축물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그 약간 느낌이라서 가보시면 좋을 것 여러 같아요. 문화가 공존해 있는 네, 기독교와 맞습니다. 이슬람이. 네, 맞아요. 네. 기독교랑 이슬람이 합쳐져 있어요. 그 네. 아야소피아랑 그 뿔리오 모스크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한 걸어서 5분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바로 서로를 마주 보는 그런 듯한 느낌이라서 꼭 그걸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카파도키아. 예, 여기는 열기구. 네, 열기구의 종국이죠. 제가 한 3번 갔다 왔는데요. 네. 물론 열기구를 타보지 못했어요. 또 너무 비싸져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금액은 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제가 탄 사람들의 그거 들었을 때 진짜 살면서 이걸 또 언제 해볼 수 있을까 너무 신기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아침에 눈을 뜨고 네. 그 열기구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장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영화 속에 있는 네, 느낌. 네.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주인공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그 느낌 들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카파도키아에 지하 도시가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곳을 저는 정말 튀르키예 너무 가고 싶어서 많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거 느껴져요. 네. 그 지하 도시는 진짜 말 그대로 지하 도시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 조금 이렇게 완전 옛날에 제가 알기로 로마 시대 때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전쟁 같은 거 일어날 때 도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며 그 8층까지 약간 8층까지 우리가 지하 8층까지. 네, 내려갔는데 와.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네. 약간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약간 엘리베이터 같은 약간 물건들을 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하 도시를 즐길 수 있는 약간 구경할 수 있는 장소고요. 네. 카파도키아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파묵칼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온천 유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뭔가 약간 좀 디즈니에 나올 법한 그런 거예요, 솔직히.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르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마르딘. 네,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튀르키예 갈 건데요. 혹시 가능하면 꼭 가보고 싶은 건데요. 네. 약간 좀 역사적인 그 건축물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약간 로마 시티 약간 극장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약간 이건 마르딘보다는 뭐 안탈리아라는 도시에도 되게 많은데 네. 마르딘은 약간 로마도 그렇지만 그 좀 중동 아시아를 잘 대표하는 조금 이국적인 분위기예요. 건물들이 완전 현대적인 건물이 아니고 네. 옛날 시대 건물인데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고요. 네. 음식도 너무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탈리아라는 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마 시대 때 좀 그 약간 그런 공연장 같은 거 있었잖아요. 글라디에이터에 나오는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안탈리아라는 도시에 되게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안탈리아는 좀 부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따뜻하고 바다가 있고요, 해변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럴 듯한 그런 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고향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고향인데 여기 수멜라라고요. 네. 그 수멜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절벽에다가 벽에다가 만들어진 그런 옛날 정교적이면서 교육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수도원이네요. 네, 수도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 수도원은 진짜 절벽에 세워줬군요. 네, 맞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튀르키예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네.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한 좀 기독교가 약간 좀 기독교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건축물 같은 느낌이고요. 수도원이고요. 네. 그리고 그 좀 부패하기 좀 시작하긴 했는데 이런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완전 그 느낌이 너무 난 어디 있지? 약간 여기 어디지? 진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좀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네. 물론 피라미드는 훨씬 더 대단하긴 한데 이것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가봤는데 날씨 차이도 너무 심각해요. 시내에 있는 날씨랑 네. 여기 있는 날씨는 한 적어도 3도, 4도 정도는 차이 나는 맞아요. 것 같고요. 낮고 좀 시내에서는 그냥 날씨가 춥긴 추운데 거기 가면 눈이 내리고 약간 좀 그래요? 그런 거예요, 진짜로. 좀 춥고 좀 그런. 네. 근데 트라부존이라는 도시 있는데 우리 예. 그 고향이고요. 고향. 네.
카르멜라 수도원까지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튀르키예 말씀으로 여행을 한번 훑어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이 튀르키예 보통 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런 나라다 이렇게 알고 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소가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시아랑 유럽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이스탄불이죠. 아, 세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대륙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약간 아, 대륙 네, 두 개에 네. 위치하는 도시가 아마 유일하게 이스탄불일 건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친구랑 같이 튀르키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근데 그 운이 좋게 거기에서 어떤 카페로 갔는데요.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듣고 이렇게 친구랑도 같이 온 거 듣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꼭 같이 가면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무슨 프로그램일까 했는데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약간 차속 3개 있는 오토바이, 그거 한국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차속 3개 정도 있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3명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 그래서 그 운전을 해주시고 옆에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침 너무 일찍 만나요. 한 6시 반쯤에 만나면서 네. 7시 그때쯤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만나면서 일출을 일단 구경을 하고요. 와. 약간 일출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어줘요, 심지어. 네. 사진 너무 잘 찍어주시는 분들인데 네. 오토바이를 타고 그 일출 일단 보고 그리고 이스탄불을 한번 네, 구경을 맞아요. 하고. 이스탄불 유럽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유럽에서 시작을 하고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유럽에서 그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에 들어갈 법한 그런 것들 일단 한번 방문을 하면서 네. 같이 약간 이렇게 영상이랑 사진을 계속 찍어주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다리를 건너가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신기해요. 한 10분 전에 내가 분명 유럽에 있었는데 네. 10분 후에 나는 아시아에 있다.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네, 10분도 안 오. 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10분 안 걸릴 거예요. 네. 근데 그 느낌은 너무, 그리고 오토바이잖아요. 네. 그 바람을 느끼고 그렇죠. 너무 뭔가 살면서 이런 건 오. 진짜 언제 해볼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좋네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네. 아시아 쪽에 또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에 예. 들어갈 법한 네. 아시아 건축물들 보고요. 사진도 찍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좋네요, 이제 이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 너무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이 있기 때문에 네. 튀르키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럽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해요. 아시아라고. EU 저도- 가입하고 싶어 해서 약간 유럽 쪽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는 EU에 가입하고 싶어 해요. 튀르키예 사람들. 네, 네, 옛날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결정을 해주실 수는 없지만 네, 맞아요. ICC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좀 달라요. 배경이 너무 달라요. 약간 그렇죠. 좀 지금 같아서는 뭐 중국이랑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만 한다고 해서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요. 문화적인 배경이 완전 다르잖아요. 뭐 먹는 건 비슷해도 네. 그 약간 생각하는 방식이랑 그런 거 좀 다르니까 그렇죠.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좀 유럽이랑 아시아가 완전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헷갈려요. 약간 생김새도 네. 너무 다양하고요. 그렇죠. 튀르키예 사람이라는 이런 약간 현실적인 그런 게 없어요. 튀르키예 사람이라고 말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나처럼 생긴 사람이 있고요. 또 동양 아시아 사람처럼 생긴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중동 아시아 사람처럼 생긴 분들도 있고요. 완전 유럽적인 느낌으로 생긴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약간 너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은 예를 들자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럽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또 뭐 예를 들자면 장학금을 받고 여기 온 건데요. 네, 장학금 받으시고. 그때는 아시아 약간 제가 볼 때 원하는 것은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 유라시아라고 생각하죠. 뭐 그러면 딱 이렇게 네. 나누지 말고, 예.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튀르키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는 69%는 사실 아시아예요. 지리적으로는. 4%만 국토는? 유럽인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유럽적인 그 느낌을 너무 많이 옛날로부터 그 옛날에는 프랑스어가 네. 제2의 언어였고요. 약간 아. 영어 이후에 네, 아니 네. 영어 전일 수도 있어요. 네, 맨 네, 처음에 네. 프랑스어를 계속 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럽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이 뭐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네, 한국 맞습니다. 사람들과 튀르키예 사람들이 좀 기질적으로 아니면 성격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느껴지시던가요? 아 제가 볼 때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면은 있죠. 네, 이건 네. 물론 튀르키예- 있겠죠. 예. 네네네. 튀르키예 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는요. 예. 좀 착각을 해요. 한 2주 정도 사시는 분들, 3주 네. 정도 사시는 분들 그냥 다르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7년 정도 살았으니까 네. 이제 좀 비슷한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사람은 어디 가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근데 우리 문화적으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이를 케어해주고 우리 자식 뭐 예를 들면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 뭐 결혼해야 되는데 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좋겠는데 네. 안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데 그렇죠. 네, 네. 튀르키예도 한국도 자식에 대한 그런 거 너무 음. 우리 자식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 뭐 그거 있잖아요. 아, 약간 네, 네. 네, 이웃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예. 예.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져요. 비슷한 점이 비슷해요. 많군요. 예. 진짜 많습니다. 자, 그 튀르키예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아, 일단 맛있는 케밥- 음식들. 네, 케밥은 케밥은 뭐 워낙 유명하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걸 말할 것도 필요 없는데요. 저는 네. 솔직히 튀르키예 음식 중에서 그 꼭 드셨으면 좋겠다는 음식. 카이막도 요즘에 많이 아. 유행하고 있고요. 맞아요. 가이막은 네. 이렇게까지 뜰 줄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네. 가이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그냥 좀 간식은 아니지만 아침을 먹을 때 네. 튀르키예 브렉퍼스트 유명해요. 아침 음. 그 약간 워낙 이렇게 반찬 같은 걸로 네. 우리가 하는데 한 반찬 한 원래는 그 먹던 식당에 가서 네. 난 튀르키 아침 먹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10개 이상 약간 뭐 잼, 치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오니까요. 네. 그 튀르키 아침을 꼭 튀르키예 가시면 드셔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그리고 튀르키예식 만두도 좀 많더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좀 드셔보시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요거트를 좀 디저트처럼 좀 먹을 때가 많잖아요. 스무디 예. 같은 것도 네. 많이 드시고요. 근데 우리는 요거트를 만두나 파스타 위에 뿌려요. 아. 약간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니 나 상상 못해 약간 그런 건데요. 한 번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아 이런 느낌이구나 뭐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경험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고요. 네. 사르마라는 거 있는데요. 저는 그거 사르마. 네 사르마는 좀 튀르키예식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네. 물론 김밥은 아니지만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 이렇게 싸는군요. 네 맞아요. 버섯잎인데요. 네. 그 버섯잎을 그 삶고 그리고 삶아서 버섯잎이나 게일 그 두 개 중 하나를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살을 네. 좀 맛있게 만들고 간을 보고 그 안에 넣고 사요. 네, 네. 그리고 얇게 하면 재능이 있다는 말이고요. 근데 두껍게 하면 좀 재능이 없다라는. 잘 못하는 거고. 그리고 디저트가 유명하잖아요. 바클라바. 바클라바. 네. 네. 제일 유명한 디저트고요. 튀르키예에서 피스타치오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두바이 초콜릿 안에 네. 들어가는. 근데 저 피스타치오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튀르키예에서 사셔야 되는데요. 약간 제가 볼 때. 그렇군요. 꼭 가야 되겠네요. 네, 예. 그 한국 바클라바. 사람들 갈 때 계속 먹을 때 네. 너무 좀 맛있다고 계속 말한 거예요. 피스타치오가. 네. 바클라바는 너무 달아요. 근데 좀 경과합니다. 단 음식이 너무 많다.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는 짜고 단 걸 좋아해요. 중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부족하네요.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어쩌죠?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신데요. 앞으로-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지리적으로 멀어도 네. 마음은 똑같아서 비슷해서 네. 꼭 더 많이 이렇게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끝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사이에서. 네네네. 한국과 튀르키예 사이에서 좀 문화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긴 해요. 네, 이미 많이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예. 더 열심히, 훨씬 더 네, 열심히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국토 대장정을 네네. 마치셨고, 좀 네. 맞아요. 저는 좀 한국을 제일 사랑하는
외국인 중 한 명이 되고 오. 싶어요. 적어도 그렇군요. 탑3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미 그러신 것 같고요. 아니에요. 네. 물론 그건 그 외국인들 대단한 분들 되게 네. 많습니다. 문화 가교 역할을 또 톡톡히 해내 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초대석 튀르키예에서 오신 쿠벳 아이셰 씨와 함께했습니다. 줄리 런던의 센티멘탈 저니 보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nna take a sentimental journey. Gonna set my